아니 어떻게 예고도 없이 정전도 아니고 단전? 그니까요. 아예 전기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십니까, 민 부장님? 사실 중국의 전력난은 인프라가 아직까지 우리처럼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은 뭐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심각하게 더욱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좀 다시 살아나면서 공장의 가동률이 좀 회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기후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고온 그런 온도 이제 더운 부분도 있었고, 이제 석탄 화력에 중국은 이제 발전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한 7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석탄 가격이 연초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 석탄의 많은 비중은 이제 호주에서 조달을 하는데, 호주하고 관계가 지금 껄끄러워졌죠. 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가지고 생산을 확대해서 전기를 막 생산하려고 할수록 이 원가 비중이라든지 뭐 수익 구조가 힘들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사진이 이제 약국은 사실 우리가 아플 때 꼭 가야 되는, 당장 뛰어가야 되는 네, 거죠. 중요한 곳인데 저렇게 촛불을 켜놓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게도 지금 전력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길림성입니다만 특히 저 동북 삼성이 아주 난린가 보던데. 시진핑 입장에서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다시 하고 싶은데, 뭐 그 탄소 중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는 네.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전력난이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한 성전에 부닥쳐서 조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결국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석탄 수급이 원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탄 수급이 원활해지려면 지금으로서는 호주와의 교역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어떤 외교 행태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호주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선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할 텐데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소위 말하는 세계 공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산업 생산이 멈춰버렸다. 그러면 전 세계로 뭐 부품이 됐건 완성품이 됐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던 물량들이 줄어들 테고, 그러니 또 맨날 또 그 생각나네. 또 해운주가 걱정되네. 뭐 그런 식인데,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 인플레도 걱정되고, 어떻게 보세요? 가장 가까운 시기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시기가 미중 무역 분쟁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관세 때리고 하던.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중국의 수요단에 있어서도의 걱정을 같이 몰고 왔다는 점이 사실은 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의 수요. 그렇죠. 거기도 타격을 입는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전력난이라는 거는 결국 공급단의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는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전력 이슈가 있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산업금속이라든지 이런 실수요를 대변하는 자산들은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글로벌 IB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전력난이 지속이 된다면 4분기 중국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하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걱정인데, 자,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아시죠? 전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 제한 성전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강소성, 절강성, 그다음에 광동성, 이렇게 세 개 성인데요. 이 성이 중국 전체 제조업의 약 한 30%를 차지합니다. 우리 기업들,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 현대차, 삼성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이런 데가 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업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중국 산업의 한 44%가 이 전력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애플, 테슬라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그 부품 공급도 벽에 부닥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중국의 이런 생산 차질이 오면 전 세계 공급 부족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기업들도 원부자재를 가공해서 중국에 보내고 또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한국의 대중 교역에 직접적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상승되겠죠. 아무래도 제대로 조업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출품 가운데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 중간재로서의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고 한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기업으로 또 이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죠. 민 부장님. 네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국경절 소비 관련해서 우리 기대가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그 소비 기대가 사라질 만큼의 지금 경기 둔화 우려 목소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켜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GDP 구성에서 제가 네모 박스로 그려놓은 부분을 보시면 70%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소비를 할 때는 이제 자기들이 달러를 발행을 해서 외국에서 이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 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의 대부분을 또 중국이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GDP에서 이제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이제 공장 가동이라든지 셧다운 이런 부분들이 전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수출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미국이 이 중국이 해내는 이제 값싼 제품을 가지고 와서 물가를 좀 낮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전반적으로 원가가 올라가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물가 상승, 이거는 당분간 또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가 당분간 이렇게 계속 또 높게 유지가 되면 오늘 우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또 파월 의장이 약간 스탠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생각보다 물가가 길어질 수 있겠다.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내년까지 갈 것처럼 얘기했죠. 네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네네. 영구적인 계속되어지는 인플레이션?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수출이지 우리나라 상장사들 대부분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정영구님, 저탄소 정책, 탄소 중립화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는데 이것도 전력난의 원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수혜받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전력난 이슈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것은 중국에서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했느냐,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썼느냐, 이 두 가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 30개에 대해서 이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발표된 지방 쪽에서 이번에 특히나 정전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공장 쪽으로의 송전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민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환경 속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게 트리거가 돼서 전력난이 좀 크게 불거졌다.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저탄소 정책이라는 것을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전력난 이슈가 다소 완화될 수 있겠는데, 당장의 중국 정부 스탠스로 봐서는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슈캠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슈캠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이익이 50% 이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 4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2021년 할당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4분기에 전량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4분기 실적도 슈캠스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슈캠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슈캠스 외에 또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이름만 좀 알려드릴게요. 유니드, 휴캠스, 캐시그린 홀딩스, SGC 에너지,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이 또 탄소 중립과 묶여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신조어가 생겼대요. 그린플레이션?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용어는? 전 세계가 어쨌든 탈탄소화로 가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탈탄소화로 가는 과정 내에서 너무 이제 그 비용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들, 인플레이가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 탈탄소화로 감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 쪽으로는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수요는 있는데, 그들 쪽에서 공급이 지금 없으니까, 경기가 재개가 되면 당연히 그쪽에 수요는 있을 텐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지금 튀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안 쓰고 싶은데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수소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전기차나 수소 관련된 거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당분간은 같이 공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 가격이 지금 자꾸 꿈틀꿈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가가 코로나 때 많이 빠졌을 때 누가 이렇게 80달러 가깝게 지금 올라올 줄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화석 연료 가격들이 점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투자를 안 했는데 경제가 이제 재개가 되면 오히려 물동량이 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가동도 심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요는 올라올 거고, 근데 공급은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시추기를 상반기에 2,000기 이상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인데 오히려 원유를 빨리 시추해라라는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쉐일 퍼내라고. 네네, 퍼내라. 기름 퍼내라.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지금도 물론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정유회사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추기가 늘어나서 원유를 퍼 올리게 되면 이 송유관들, 그죠? 나르는 송유관들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송유관은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한 기업들도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이제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 궁극적으로 저는 원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또 생기지 않을까 싶고, 며칠 전에 제가 또 기사를 재밌는 걸 보니까 이 머스크가 원전은 정말로 안전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까지도 봤는데요. 이 원전에 대해서 부각되는, 결국에는 이 탈탄소로 가려면 어느 정도 발전 비중에서 원전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은 별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꾸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또 수소랑도 원전이 엮이더라고요. 수소 완전한 그린 수소, 블루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전기도 CO2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발전하는 것들 중에서는 CO2가 나오지 않는 게 이제 원전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린플레이션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에그플레이션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인플레가 생기는 걸 에그플레이션 하듯이, 이거는 그러면 신재생 이런 거 클린 에너지 이런 거 찾다가 녹색 타령하다가 생긴 물가 상승이다. 네네, 에너지 특히 전통 에너지들의 물가 그 가격대 상승,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굴해야죠. 또 이 와중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저 하나 떠오르는데 지금 전기 안 돼서 밥도 못 해 먹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이요. 네. 그러면 그거 해야지. 국민연료 뭐 안 터져요. 부탄 해갖고 그걸로 밥끼리 모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수혜도 아닌가? 부탄가스 관련주? 부탄가스 관련주? 아닌가 보다. 잘못 짚었나 보다. 두 분의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만약에 이게 아까 우리 정다운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래대로 이제 탈탄소 때문에 그런 부분 중국 정부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 진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단절시키는 건 맞는데 가게에 이렇게 전기를 끄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과를 하고 있다.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빨리 가게에는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면 생각했던 것만큼 부탄가스였으니까. 알겠습니다. 취소.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는 이게 길어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쵸. 예, 이게 자, 어떤 게 있을까? 수혜 종목.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제 마진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최근에 시장이 이번 주 안 좋은 구간에서 사는 업종들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면 대표적으로 에너지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S-Oil, GS,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뭐 정유회사 측면에서 사는 걸로 본다면 어쨌든 정유회사들을 최근에 사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송유관 관련해서 이제 반덤핑 과세 우리나라에 많이 매겼다가 그걸 지금 거의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수입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휴스틸이라든지 세아제강 이런 회사들이 뭐 송유관, 강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